자, 이제 같이 공부할 내용은 이제부터 집합입니다. 집합. 필기. 자, 필기해야지 당연히 맨 처음 시작을 언제나 노트 필기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집합이죠, 집합. 자, 우리 2학기 맨 처음 시작하는 거 집합. 예전에 잠깐 한 번이라도 봤으면 이거 한 정도 수학 같지가 않지. 네. 이 집합 다음에 배우는 명제도 수학 같지가 않아. 그죠? 왜냐면 무슨 말 뭐 2의 배 되면 4의 배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이 말 나오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수학 같지 않은 수학을 당분간 좀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수학 같지 않은 수학을 왜 우리가 다루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집합의 정의 뭐죠? 집합의 정의는? 같은 집단. 자, 명확한 기준을 갖는 어떤 대상들의 모임이겠지. 어떤 대상들의 모임을 앞으로 내가 뭐라고 그런다? 집합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자, 지금은 의미 없지만, 자, 다음에 이 집합 다음에 보는 게 바로 뭐죠? 명제지. 네. 그럼 명제의 그때의 정의는 내가 뭐라고 써줄까? 참 거짓이 분명한 기준? 그래서 분명한 어떤 문장 또는 식을 내가 앞으로 이제 명제다라고 말을 할 거야. 그럼 나는 이제 여기서 수학을 공부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죠? 명확한 기준을 갖고 참인 것들을 뽑는 걸 수학이라고 한다. 그지? 이런 형태. 집합은 같은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끼리 체계화하는데 수학을 잘 정리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긴 되거든. 하지만 이 집합을 우리가 수학으로 배우는 이유 가장 중요한 것보다 명확한 기준을 갖는 명확한 기준. 이게 뭐야? 우리 수학에서 내가 뭐라고 그러지 맨날? 개념이지, 개념. 그죠? 개념에 의해서 그죠? 참인 것들을 찾는 이걸 우리가 앞으로 수학이라고 놓겠다는 의지로 그죠? 교과서가 편찬된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죠? 잘 좀 봐줘. 왜 배우느냐? 그죠? 이게 수학이잖아. 그죠? 이게 수학이니까 그죠? 너무 이상하더라도 우리 한번 잘 좀 한번 해보자. 자,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있는 어떤 대상들의 모임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했겠다? 집합이다라고 낼 거야. 그래서 이런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 그러지? 얘네들을 색깔이 티가 안 나네. 앞으로 이제 원소다라고 말을 하겠지. 그죠? 그래서 뭐 우리 반도 하나의 집합이라면 그죠? 바깥에 있는 우리 도희는 우리 집합 안에 있는 원소가 아니면 그때 뭐라고 해야 돼? 우리 현재 잠깐 A반이라고 놓자. 그러면 이제 도희는 우리 반에 어떻게 한다? 들어올 수가 없으면 이렇게. 그죠? 우리 민주가 있어. 그럼 민주는 우리 A반이니까 포함돼요. 원소가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이렇게 삼지창. 그죠? 원소가 이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한창 긋고 슬래시 하나 거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되죠.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원소가 어떤 집합 안에 있어요 없어요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그래서 명확한 기준을 갖는 대상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얘들아 긴 강들의 모임 이러면 그럼 몇은 집합이 아니야. 아니에요. 그죠?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나보다 크면 키 큰 건가? 아니잖아. 맞아요. 뭔가 우리 얘가 아련한 눈빛으로 선생님 작아요. 그죠? 해석쌤 키 몇이지? 자 어쨌든 얼굴이 작잖아. 얼굴 크기로 커버하는 거야. 자 이제 갑니다 한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뭐 긴 강들의 모임,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자 우리 반 중에서 안경을 낀 학생들의 모임 하게 되면 그건 집합이 되겠지. 그죠? 우리 현재 이렇게 딱딱 2명, 3명까지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잖아. 그러고 보니까 안경 안 낀 학생 우리가 많구나. 예전에 한 번 8명 가르치면 7명이 안경 꼈었어. 아 맞아 안경 끼죠? 주전도 끼고. 자 이제 갑니다 한번. 그래서 자 명확한 기준을 갖는 어떤 대상들의 모임을 앞으로 우리가 집합이다라고 냅두겠다는 거야. 그러면 집합이라는 건 우리 반처럼 어떻게 한다? 실제로 존재하잖아. 그럼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은 반드시 뭐가 궁금하죠? 나하고 민정아 이렇게 있어봐. 궁금한 건? 그렇죠. 뭐 거리도 있겠지만 우선 키 차이? 뭐 이런 것들. 대소 관계가 가장 궁금한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근데 B 집합이 더 커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없다. 배운 적 있니? A 집합보다 B 집합이 더 커요. 이런 형태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크다 작다를 왜 논하지 않을까? 포함된다라고 되니까. 우선 크다 집합 사이의 관계 중에서 크다 작다를 논하지 않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돼. 정확하지 않아서 원소들이랑 다른. 그죠?
팀장님만이 14명이 있어. 그럼 B 집합이 우리 집합보다 커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자, 봐봐. 없어서? 그럴 수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여기 이렇게 하나의 집합은 1,5이고 또 하나의 집합은 2,3이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게 더 크다고 말할 수 있니? 아니요. 그죠? 1은 여기는 어떤 원소보다 작잖아. 5는 여기는 어떤 원소보다 크고. 자, 집합을 다룰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뭐였어? 집합은 잊지 마라. 원소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그죠? 중요하지 않다. 잘 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집합은 원소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자, 1,5나 5, 집합 안에 1이 있거나 이거 두 개의 집합 서로 간에 같은 집합이거든. 그죠? 집합은 원소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1은 얘네들 작잖아요. 자리 바꿔서 5,1이면 5는 얘네들보다 다 크지. 그러니까 크다 작다는 절대로 논하지를 않는다는 거야. 원소의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때 뭐를 이용한다? 조합을 이용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를 셀 거야. 그걸 경우에서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조합 찍을 때까지는 내가 아마 슬쩍 필요한 부분은 내가 유튜브에다가 경우에서 다 올릴 거거든. 같이 우리 반도 우리 경우에서 수업은 안 들었어도 부분집합의 개수는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 정도는 계속 올려놓을 테니까 조합까지는 좀 봐주는 게 좋을 거야. 조합까지는. 자, 그래서 크다 작다를 논하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는 할 거란 말이죠. 자, 중요해. 자, 크다 작다를 논하지는 않지만 2번. 자, 우리만 맨 처음에 하는 게 바로 뭐다? 집합의 상등이지. 자, 집합의 상등. 자, 크다 작다를 논하지는 않지만 두 집합이 서로 같아요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아요. 자, 기억나니? 두 집합이 서로 같아요 했었을 때, 자,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편하게 문제 풀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는 거야. 자, 이렇게 나왔어. 2x, x제곱 마이너스 1, 4. 자, 여기 이렇게 나와서 4x 마이너스 플러스 3, 5x 마이너스 5. 자, 이렇게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라고 나왔어.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편할까? 는사. 그지? 그죠? 이렇게 문제 풀면 제일 편한 것 같잖아? 이것도 노가다야. 그지? 여기 얘랑 뭐 어떻게 알아? 더해서 같다. 그렇지. 내가 정말 예전에 우리 집합 같이 했었나? 그죠? 원소의 합이 같다. 그 집합의 구성원들이 원소의 합이 같다를 해버리면, 자, 봐봐. 두 집합이 서로 같다 그랬어. 얘끼리 다 더한 거, 얘끼리 다 더한 게 같아요 해버리면 2차 방정식이야. x 값이 두 개밖에 안 나와.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할 필요가 없어. 그죠? 두 집합이 서로 같아요 하게 되면 원소의 합이 같다? 잊지 마라. 근데 그리고 대입을 해봐야 돼. 서로 다른데 원소들은 서로 다른데 합은 같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거잖아. 조심을 하자. 또 원소의 합이 같다면 안 돼?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뭐야? 원소의 곱이 같다. 그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푼다는 거 놓치면 안 됩니다. 심화 문제예요. 심화 문제일 때 이렇게 문제를 풀자는 거지. 자, 3번 가봐요. 3번. 자, 우리보다 집합의 표현법. 보자. 집합의 표현법. 자, 우리보다 1번. 첫 번째가 뭐가 있죠?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원소 나열법이 있죠? 그 집합의 구성원들을 주르륵 나열을 해주겠다는 거야. 뭐 이렇게 예를 들면 1, 2, 3, 아다다, 10 이런 식으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원소 나열법이라고 한다면, 자, 2번. 우리 뭐가 있어? 조건 제시법이라는 게 있지. 조건 제시법. 자, 한글 약한 애들이 진짜 힘들어 이거. 내용 파악 못하는 거지. 자, 조건 제시법 바로 위에 거. 원소 x의 조건 x바. x의 조건은 우리 어떻게 한다? x바 1 이상 10 이상인 우리 x는 자연수. 저 범위 내에 있는 자연수를 뽑아주겠다 하게 되면 위에 거 아래 거가 서로 간에 같은 상황이죠? 1부터 10까지 쓰나 1과 10 사이에 있는 자연수라고 써주나. 그죠? 다 똑같은 방법인 거잖아.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간단한 조건 제시법을 쓴 거지만 너희들 학교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고? 굉장히 어려운 조건 제시법이 나올 거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한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을 바꾸는 게 너희들 또 역시나 또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나열법을 바꾸는 게 첫 번째 너희들 시험 문제가 될 거야. 잘 좀 봐줘야 돼. 자, 3번. 자, 그리고 선생님 좋아하는 거야. 그죠? 요번에 소문요고 이과 문제 굉장히 어려웠던 거. 그죠? 내가 그때 엄청나게
풀었던 것도 나 그냥 이거로 문제를 풀었어. 그림으로. 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 우리 뭐라 그런다? 그렇지. 벤 다이어그램. 그죠? 벤 다이어그램 해서 그림 그리면 하여튼 쉬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그래프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림 그리면 하여튼 쉬우니까 잘 좀 봐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이거는 마지막에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지만 너희들 첫 번째 시험 문제는 조건 제시법을 원소 날 거로 바꾸는 게 너희들 시험 문제로 나올 테니까 이거 잘 좀 봐주세요. 여기까지 쓸 수 있다 그랬지? 굉장히 압축해서 쓰고 있다. 4번 글씨 안 보이고 뭐 걱정이네. 4번 자 부분집합 가보자. 부분집합. 자 부분집합. 자 우리보다 이렇게 어떤 A라는 집합이 B의 집합에 포함돼요. 이렇게 나와있다 생각해 볼게. 야 이거 좀 좁아서 그죠? A라는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돼요. 이거를 내가 한번 조건 제시법으로 만들어 보자. 그죠? X가 X에 A에 있는 어떤 원소 X가 있으면 그 X는 이면 반드시 그 X는 어디에 포함된다? B에도 반드시 포함된다. 요 조건을 딱 보자마자 A라는 집합이 B 집합 안에 포함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지. 옆에서 아까 말했듯이 크다 작다는 우리보다 논할 수 없어. 크다 작다는 논할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 방금 아까 전에 안경 낀 수진이하고 채영이하고 민주는 우리 반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죠? 내가 요 세 명 안경 낀 사람들의 집합을 B로 만들면 우리 A라는 집합은 B 집합에 포함되겠지. 라고 거꾸로 하는 거 같더라. 괜찮아? 자, 너희들은 잘 알아둘 거예요. 그래서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돼버릴 때, 그죠? 그때는 우리 A가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두 번째 갑니다.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보려고 해. 부분집합의 개수. 자,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세보려고 합니다. 자, A라는 집합을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1, 2, 3 이렇게 한번 해보자. 우선 먼저 그냥 쓸게.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A1, A2, A3, 아다다 이렇게 해서 AN 이렇게 나와 있어. 자, 이 A라는 집합에 포함되는 부분 집합은 총 몇 가지가 나오겠습니까? 하고 시험 문제로 나온 거야. 그러면 이거를 갑자기 앵기는 되니까 힘들잖아. 그럼 한번 해보자. 자, 우리보다 A가 아무것도 집합이 없어. A 안에. J는 집합 안에 원소가 아무것도 없으면 얘네들 앞으로 공집합이다 할 거야. 그럼 공집합은 언제나 얘들아 공집합은 언제나 뭐죠?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그죠? 아무것도 원소가 없다는 건 이미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됐다는 거 잘 기억해줘. 원소가 하나도 없으면 부분집합은 한 개가 나올 거야. 자 이렇게 어떤 원소가 한 개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부분집합은 몇 개 나올까? 부분집합은 그렇죠? 공집합이거나 자기 자신이거나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두 개가 나올 거야. 자 원소가 이렇게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어떻게 돼? 우리 공집합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거 원소 1, 원소 2, 원소 1, 2 집합 1, 2 해서 몇 개가 나와? 네 개가 나오겠지. 너 만약에 A라는 집합 안에 원소가 이렇게 세 개 있어봐. 자 얘네들은 전부 다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공집합 원소가 한 개짜리가 세 개. 8개. 좋아요. 또 1, 2 그리고 또 2, 3, 1, 3 힘들어. 자 이렇게 해서 1, 2, 3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8개. 규칙 찾을 수 있어? 네. 한 개도 없을 때 빵! 한 개죠. 미안해. 그죠? 한 개 있을 때 두 개. 원소가 두 개일 때 네 개. 원소가 세 개일 때 8개. 원소가 n개이면 부분집합의 개수 몇 개? 2개. 그쵸.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개요 하고 나오겠지? 그죠? 부분집합의 개수 이렇게 하나 쓰자. 네. 이렇게 해서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가 된다? 너 이렇게 해서 2의 n제곱개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잘 봐라 얘들아. 밑에서 쓸 거야 원래. 근데 나는 선생님은 이렇게 다 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렇게 다 쓰는 걸. 왜? 자 밑에 거만 한번 해보자 선생님. 이거 원래는 경우에서 다 들었어야 되는데 그죠? 선생님 걱정돼갖고 진짜 수혈 좀 그랬어 얘들아. 자 선생님 하는 거 봐. 선생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이거야. 1이 부분집합이야. 이 1이 부분집합 속에 있거나 없거나. 1이 내 부분집합 속에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 네.
2가 내 부분집합 속에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 1 뽑고 2 뽑고 연달아 3이 이 부분집합 속에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 그래서 2의 세제곱해서 8개. 저는 이렇게 푸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죠? 있거나 없거나 노가다 별로 안 좋아해요. 집합은 경우의 수하고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있거나 없거나 두 가지. 있거나 1 뽑고 2 뽑고 3 뽑고 하니까 8개. 이렇게 문제 푸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밑에 거 예제 지울게. 와, 이거 조그맣게 쓰려고 이거 조그만 칠판 내에다가 다 쓰려고 하니까 힘드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밑으로 쭉 내려봅시다. 자, 그래서 1번. 자, A라는 집합이 A1, A2, A3, 아다다 AN이 있으면 1번. 나가야 돼. 1번. 자, 부분집합의 개수. 부분집합의 개수는 우리 총 몇 개가 나온다? 우리 방금 본 것처럼 2의 n제곱개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어떻게? A1이 있거나 없거나 A2가 있거나 없거나 A3가 있거나 없거나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있거나 없거나 하면 2의 n제곱개야. 그죠?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2번. 받았어? 자,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보고 싶어. 진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진짜 부분집합이라는 거야. 같은 거 빼고. 자, A가 B에 포함되어는 이 말 속에는 뭐가까지 있다? A랑 B랑 같다까지도 포함되어 있어. 근데 같으면 부분집합이라 말하기 애매하다는 거지. 그냥 같은 집합인 거야. 같은 집합인 거니까 쭉 포함되는 것만 찾고 싶어. 그러면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자기 자신 한 개를 빼줘야겠지. 그죠? 요거 좀 봐주면 됩니다. 자, 3번. 그죠? AK가 그죠? AK라는 원소 이 안에 있는 거 AK가 반드시 있고 어떤 K번째가 반드시 있고 그죠? 뭐 A, M이 반드시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하고 나왔어. 부분집합의 개수 하고 나와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 그렇지. 이렇게 두 개만 빼주면 돼. 왜? 쭉쭉 갈 건데 얘들아 이렇게 나온 거야. AK가 있고 AL이 있고 아다다에서 이렇게 AM까지 있다고 생각해보자. AM이라고 썼구나. AM이 있고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 있거나 없거나인데 넌 반드시 있지. 그죠? 그럼 얘는 있거나 없거나가 돼? 안 돼? 안 되지. 너 AM은 반드시 없지. 그죠? 그럼 얘는 반드시 집어넣고 있거나 없거나가 아니야. 너도 반드시 없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그냥 쓱 넘어가는 거지. 얘는 또 있거나 없거나. 그 두 개를 빼고 전체 원소 n개 중에서 두 개를 뺀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2개다.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있거나 없거나 너는 반드시 있으니까 그냥 집합에 집어넣고 넌 반드시 빼고 그죠? 있거나 없거나 하다 보면 2의 n-2개요 하고 문제를 풀어주는 게 부분집합의 개수다라는 거 잘 좀 봐주세요. 지워도 돼? 여기까지 해준 건 맨 처음 표현법인 것 뿐이야. 잘 적어줘. 네. 노트 보고 좀 이따 문제 풉시다. 노트 보고. 근데요 이거 그러면 쌤하고 지금 풀고서 10월까지 10월 달까지 수능까지 풀 거야. 시험 대비 기간 들어갈 때까지 쭉 계속 나올 거야. 쭉쭉. 그러면 70이에요? 아니? 아니 기대 적어서 이거 한 번 하는 거 하고서 아니죠. 시험 보는 거. 분량별도 풀고 우리 해가지고. 아니 개념은 지금 하는 뜻이 그렇지. 개념 그렇지. 뜨정이 이게 2번 노트 지어놔. 이번에 노트 완벽하게 수치 만들어주는 건 거야. 그죠? 이거 한번 대충 하고 중간에 다시 뒤집어놓고 그런 거 없어. 4번 부분집합 했죠? 5번 갑니다. 우리 지연이가 한 번 해보고 이해되게 한 번에 갑시다. 자, 5번 가봅니다. 5번. 이거 잘못했다. 자, 그렇게 땅 써주면 이게 너희들 두 번째 시험 문제가 될 거야. 여기가. 그죠?
사실 집합을 배우는 게 목적이 아니지. 그죠? 어떤 대상들의 모임 이걸 연구하는 게 아니라 그 대상들의 모임이 주어졌을 때 각각의 집합을 내가 뭐를 해보겠다는 거야. 연산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연산을. 그지? 가장 대표적인 연산을 먼저 보겠습니다. 1번 두 집합을 서로 간에 합해버리겠다는 거야. 그죠? A 집합과 B 집합의 원소를 우르르 모아놓겠다는 거지. 네. 그럼 나는 이 녀석의 조건 제시법을 한번 알아보자. 그럼 이 안에 들어가는 원소 X라면 X가 A에 속하고 합집합이네. 경우에서 보면 또는이라고 연결해 놓을 거야. 이 집합 안에는 A의 집합이 있거나 또는 B의 집합에 있는 원소를 얘가 다 갖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A 또는 B에 있는 원소를 얘가 몽땅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그죠? 자, 2번 A 교집합 B 하고 나왔어. 그럼 난 조건 지수에 뭐가 될까? X봐. X는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X는 그때의 원소는 B의 원소이기도 하다는 거야. 그죠? 그거 벤다이어그램 그려볼까? 그럼 합집합은 뭐야? 이거 다 말하는 거지? 네. 어디서 있든 또는 어디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다는 거야. 하지만 교집합은 그죠? 여기만 있어야겠지. A의 원소이면서 그리고 B의 원소인 걸 찾아주는 건 이 교집합 여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자, 3번. 자, 뭐하지 이제? 차집합 할까? A-B. 자, 차집합 갑니다. 차집합. 자, 이거 두 집합을 서로 뺀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자, X바. 자, X는 어떻게 된다? 빼주게 되면 A의 원소이긴 하지만 and 절대로 B에 있는 원소는 되면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또 그림을 또 보여줘 볼까? 그럼 어떻게 서로 빼주게 되면 이렇게 A의 원소이면서 절대로 B의 원소는 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저 차집합의 또 다른 표현법을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저. A 빼기 A와 B의 교집합? 자, 이 차집합의 똑같은 표현법 A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합니다. 이거 빨간색 쓴 거 뭐야 이거? 진짜 중요하다는 거겠지. 그죠? A 교집합의 B의 어집합이 되면 걔는 A 차집합 B하고 똑같다는 거야. 그지? 자, 이건 반드시 외워줘야 돼. 모양 특이해서. 자, 또 어떻게? A에서 뭘 빼주는데 A 교집합 B를 빼주면 된다는 거야. 이게 사실 솔직한 말로 차집합의 정의야. 정의. 얘는 차집합의 정의야. 그죠? 왜? B 여기 어차피 B 원소를 이걸 빼는 게 아니잖아. 서로 공통되는 것만 훅 빼주세요가 차집합의 정의가 된다는 거지. 또 다른 표현법으로 그죠? A 합집합 B에서 뭘 빼주겠다? B를 빼주는 것도 역시나 또 차집합의 또 다른 표현이겠지. 괜찮아. A라는 집합에서 요만 교집합만 빼주겠다고. 그러면 순수한 A가 나오겠지. 이거 빨간색 조금 이따 설명해 줄 거야. 그지? 자, 전체 합집합에서 일단 이렇게 전체 합집합에서 뭐만 빼주겠다? 이 B를 다 빼주겠다는 거야. B를. 그럼 어떻게 돼? 또 순수한 A만 남겠지. 증명은 언제나 그림으로 갑니다. 그래서 차집합과 똑같은 표현은 얘 이렇게 나오지만 그지만 얘가 얘로 넘어가는 게 제일 잘 나오고 그죠? 사실은 공통되는 부분만 빼주겠다. 주어진 집합 A에서 공통되는 부분만 빼주겠다 해서 얘가 실제 정의지만 얘가 됨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 됐죠? 네. 자, 갑니다. 4번 A의 여집합 갑니다. A 여집합. 자, A 여집합. 자, 역시나 또 조건 지수법 만들어 볼까? X바. X는 절대 A에 있는 원소가 아니야. and 어디에 있는 원소도 X는 A의 원소가 아닌 전체 집합에 있는 원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U는 전체 집합 U를 말하는 건데 선생님 U를 이렇게 쓰면 합집합이라 헷갈려서 닫아버렸어요. 네.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전체 집합이고 이것도 전체 집합이면 헷갈릴 거 아니야. 그렇겠지? 어? 학교에서 써도 돼요? 시험도 저렇게 쓰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는 선생님이 색 살리는 걸 선생님이 제일 싫어해. 그러니까 얘도 U고 얘도 U면 얼마나 헷갈려. 그러니까 선생님은 전체 집합이라는 기원을 이렇게 닫아버려서 이렇게 써도 되지. 원래 학교에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이게 정상적인 건데 이거 쓰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리잖아. 엥 하고 그냥 미안하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집합 A가 있으면 자, 우리 A라는 집합 이렇게 있겠지. 저 A의 여집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걸 뜻하는 말이겠죠? 이걸 뜻하는 말이겠죠.
그럼 자, 아까 저 빨간색을 다시 한번 증명을 가보자. 빨간색을 증명을 가볼 거야. 네. 자, 근데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는데, 자, A라는 집합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그죠? A라는 집합은 이렇게 있지. 얘들아, B의 여집합은 어떻게 했어? B의 여집합은 B 빼고 다니까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있는 거? 네. 자, 이렇게 이게 다 이게 뭐야? 이게 B의 여집합이지. 네. 근데 지금 뭐야? A와 B의 여집합을 교집합을 해준다는 건 방금 두 개의 색깔이 동시에 칠해지는 거,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주는 거잖아. 네. 이 노란색 A와 파란색이 공통으로 칠해진 부분이 어디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네. 요 부분이 두 개의 색깔이 공통으로 칠해진 거 아니야? 여기가? 그래서 외워야 돼. 증명하는 건 이렇게 그림으로 가는 거야. 그죠? 집합의 뺄셈 말도 덧셈 없어. A 더하기 B 존재하지 않는 연산이야. 그치? 뺄셈은 존재한다니까? 그 뺄셈이 공통되는 걸 빼주겠다는 건데 얘에서 얘로 넘어가는 건 외워야 된다는 거야. 차집합을 교집합의 연산으로 바뀌면 뒷부분에 뭐가 된다? B의 여집합이 된다는 거지. A 교 B의 여집합이 A-B라는 걸 놓치면 안 돼. 자, 그래서 1번 한번 해보자. 또 다른 거 A 여집합의 여집합이 뭘까? A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겠지. 그죠? 바꿔냈다. 너 이 A 여집합의 여집합이 다시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 자, 2번 공집합의 여집합이 뭘까? 전체 집체.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거에 반대는 전체가 되겠지. 네. 자, 3번. 자,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뭘까? 공집합이겠죠. 그지? 여집합에 관련된 그죠? 대표적인 거 한번 쭉 한번 보여준 겁니다. 이거 지울게요. 그림 지워도 되지? 네. 와, 심심하지? 지워도 돼? 이게 제일 무슨 마지막에 저기 대박 비싸서 교집합을 여기 마지막 뭐야? 지금 어디 치고 있는데 진짜? 이거 열수 있어 지어 다 했어 편집하고 싶다. 일단 편집이면 그냥 편지요? 샌디스. 지현아 굳이 고사 편집 쓸 필요 없다. 어디 갔다 지금? 얼굴 보여주고 해. 손만 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손만 봐도 지연이 잘할 거야. 지연아. 어려운 선물 사와. 이거 호흡을 하지 말 많이 해서 부모 플레이 자, 저 적었나요? 자, 그림만 지릅니다. 아직 집합의 연산 끝난 거 아니야. 네. 이 부분이 두 번째 너희들 시험 문제라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시험 문제. 네. 자, 5번 가봅니다. 5번. 자, 5번. 자, 교환 법칙 가봅니다. 교환 법칙. 자, 집합의 연산에서 교환 법칙 1번. A 교집합 B는 뭐하고 똑같다? B 교집합 A하고 똑같다는 거지. 네. 자, 2번. A 합집합 B는 그죠? B 합집합 A랑 같다는 거지. 네. 이거 교환하면 난리 나지. 그죠? A 빼기 B가 B 빼기 A랑 같을 리가 없잖아. 조심해야 돼. 6번. 결합 법칙. 그죠? 결합 법칙. 자, 우리 어떻게 한다? 1번. 우리 A 교집합 B 교집합 C야. 같은 연산이네. 같은 연산이면 이렇게 먼저 하나. A 교집합 B 교집합 C에서 이렇게 먼저 하나. 결과가 같다는 거야. 같은 연산끼리니까. 안 같은 현상끼리면 앞에부터 하죠. 안 되죠. 그죠? 안 같은 연산이면 쓰시면 안 되지. 자, 2번. A 합집합 B 아이고 이거 써버렸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어차피 같은 연산이면 가로의 위치를 바꿔도 상관이 없다를 우리 뭐라 그런다? 결합 법칙이다라고 만들어준다는 거야. 네. 그지? 자, 7번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 자, 우리 뭐가 되겠어요? 이제 1번 방금 의성이가 물어본 거죠? A 교집합의 B 합집합의 C야. 네. 서로 우리 연산이 다르네? 근데 이거를 가로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그냥 진짜 내가 한 문제 틀리겠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 녀석을 요렇게 분배를 해줘야지. 근데 잘 봐 얘들아. 2 곱하기 4 더하기 3이야. 그러면 2 곱하기 4 더하기 2 곱하기 3 이게 분배 법칙이잖아. 근데 우리 사칙 연산은 곱셈이 덧셈보다 먼저 한다는 약속이 있으니까
굳이 가로를 할 필요가 없어. 네. 근데 얘는 합집합을 교집합보다 먼저 한다는 그런 순서가 정한 게 아니거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얘는 반드시 가로를 해줘야 돼. 아, 분배를 해주면서 그제 A 교집합 B, A 교집합 C 가운데 연결기호 뭐라고 아까 플러스가 그대로 내려온 거잖아. 가운데 연결기호를 그대로 합집합.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분배 법칙이라 한다는 얘기야. 그럼 우성이가 한번 말해볼래? 요걸 여기서 일로 가는 걸 분배 법칙이라고 하거든. 네. 그럼 여기서 일로 가는 건 뭘까? 인수분해. 공통을 묶었으니까 그죠? 인수분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져. 등호잖아. 여기서 일로 가나 여기서 일로 가나 분배 법칙이야. 묶었잖아요. 분배 이러면 안 돼. 네. 여기서 일로 가도 분배 법칙이고 여기서 일로 가도 분배 법칙인 거야. 고마워. 채영이가 열심히 소리 지르면서 우리 지연이가 아 언제나 분배구나 하고 생각하겠다. 그죠? 그죠? 자 2번 그렇게 8시간 수업할 이거 이런 거 유튜브에 한 번 올리면 안 되는데 그치? 왜요? 요거는 좀 재밌단 말이지. 그죠? 2시간이 빨리 가요. 자, 갑니다. A 합집합 B 교집합의 C. 자, 이렇게 나와 있어. 네. 자, 또 연결기호 다네? 제발, 이거 분배하면 마음 찢어져. 네. 같은 연산인데, 합집합? 어서 더 똑똑하죠? 뭐였지? 자, 갑니다, 한번.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하주는 어떻게 해야 되면서 A 합집합 B, 반대 연결기호 교집합. 그리고 A 합집합 C.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야. 자, 앞에 1에서 4번 지워도 되니? 뭐냐? 방금 누구 그랬어? 진짜 대박이죠. 수영이가 우성이 만나더니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잊었어요. 어? 어떻게 긍정적인 의미시죠? 어? 네. 자, 1, 2, 4번 지워도 되니? 네. 1, 2, 4번. 아, 다 지워볼래? 그래서 선생님 다 지울래? 네. 빨리 적어주세요. 이쁘게 쓴다고 했는데 진짜. 결과적인 아 진짜? 장박생이었어. 자, 너 지워도 되니요? 다 지웁니다. 이 글씨 좀 못 썼다고? 제가 혼자 썼어. 이걸 그래? 아, 정말 시켰어. 파악하고 있었어. 안 더러워. 사파리 그린 거. 자, 갑니다. 한번 8번 갑니다. 8번. 네. 자, 드모르간의 법칙. 자, 드모르간의 법칙 가보자. 자, 1번. 자,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인 거야. 이 여집합을 내가 분배를 해주겠다는 거지. 여집합을 내가 분배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된다? A 여집합의 가운데가 바뀝니다. B의 여집합. 이걸 우리 뭐라 그런다? 드모르간의 법칙이다라는 얘기야. 증명은 둘 다 그림 그려보면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증명해 보세요. 네. 자, A 교집합의 B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분배가 되는 순간 가운데 교집합이 합집합. 합집합으로 바뀌고 반대로 말하면 여집합을 가로 바깥으로 묶어주면 합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뀐다가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그지? 자, 9번. 자, 흡수의 법칙입니다. 흡수의 법칙. 흡수의 법칙 1번. 길어요. 아니? 이것도 두 개만 끝나. 그죠? A 합집합의 A 교집합 B다. 자, 이거 두 개를 서로가 분배를 하는 거 의미가 있다 없다? A에다가 A 교집합 B를 합집합해주게 되면 얘가 쓱 들어가죠. 네. 그냥 얘는 그냥 A야. 그죠? 이걸 갖다가 분배 보고서 연산이 달라요. 분배. 이러면 마음 찢어져. 네. 그죠? 아, 이거 이거야. A라는 집합에다가 요 집합에다가 A 교집합 B를 합집합해주겠다는 거야. 네. 그냥 A지. 네.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지? 흡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2번 A 뭐 하세요? 교집합의 A 합집합의 B였나? 그죠? 이런 뭐죠? 분배할 필요가 없죠? 얘도 뭐다? A 그죠? A, B의 전체 합집합에다가 A를 교집해주면 이런 거 분배하면 마음 찢어진다는 거야. 그냥 쓱 흡수가 돼서 A가 된다는 거죠. A가 그지? 선생님 장난치고 계신 줄 알았어. 어?
선생님 장난치고 계신 줄 아니 알았어요. 선생님 방금 오늘 2시부터 수업하더니 잠깐 혼이 나뉘었었어. 아, 그죠? 그리고 얘들아 특별한 이거 또 슈퍼그라운드 한번 해보자. 이거 색깔 잘안 나오니? 그러면 빨간색으로 갈까? 자, A가 B에 포함되어, 그죠? A가 B에 포함되어 하 똑같은 내용이 있어. 우리 조금 있으면 명제에서 뭐 배우죠?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그죠? A가 B에 포함되어랑 똑같은 표현법이 있다는 거야. 그치? 이걸 딱 보자마자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 B가 이렇게 있죠? A가 이렇게 있는 상황이지? 자, B가 A에 포함된다는 건 이런 상황이야. 그지? 자, 이걸 옆에 있는 이 네 개를 딱 보자마자 반드시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 네. 자, A 교집합 B가 뭐죠? A. A 어떤 두 집합을 연산했더니 어떤 집합 하나가 나와버린 거야. 네. A 교집합 B가 A래. 네. 그럼 얘는 반드시 포함 관계에 있다는 거야. 네. 이 그림 A랑 B랑 교집합이 뭐 나와? 공통되는 거야. A 나오잖아. 이걸 딱 보자마자 아하 A가 B의 부분 집합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자, A 합집합 B에 좀 뭐 나오죠? B. 그죠? 자, 이런 것들. A랑 B랑 합집합해줬더니 두 집합을 서로 연산해줬더니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포함 관계에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A에다 B를 빼줬더니 그렇지, 공집합. A가 요번에 B를 빼면 다 빠질 거 아니야. 그죠? 서로 집합을 뺐더니 공집합? 포함 관계에 있구나. 그지? 자, A에다가 A 여집합에다가 B를 합집합을 해주면 전체 집합. 그죠? 하나 더 있어. 그죠? A 여집합. 자, 저기 전체 집합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게. A 여집합이랑 B랑 합집합을 해줘봐. 그럼 전체 집합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래도 A가 B에 포함되는구나. 마지막 A 여집합, B 여집합 뭐가 더 커? A가 더 조그마기 때문에 A 여집합이 훨씬 더 크지. 그죠? 그냥 슉 이렇게 거꾸로 되는 거. 그리고 여집합 없어지면 A가 B에 포함되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이제부터 요 관련된 연산을 오지게 합니다. 파이팅. 보고 싶다. 아니구나. 왜요? 좋았어.